내 컨텐츠에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그런 금쪽이는 아니고 그런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서브컬처입니다. 하이문화, 서브컬처 같은 말인데 앞으로도 계속 자주 쓸 것 같기도 하고 패션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온 이 하이문화를 알아두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하이문화는 크게 생활 양식 중심, 음악 중심, 패션 중심으로 나뉘는데 공통점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반하는 저항, 반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학창시절에 막 일진, 폭력서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서브컬처 하이문화거든요. 그러면 형광 반바지랑 언더아머 그 쫄티가 패션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맞잖아. 그럼 그 패션 아니면 뭔데? 머지않은 미래에 또 패션 브랜드에서 그런 스타일의 영감을 받아서 전개하는 브랜드도 생길 거예요. 어디에나 서브컬처 하이문화는 존재하고 역사적 타임라인에 따라 대표적인 하이문화를 패션에 연결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문화를 얘기할 때 보통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보헤미안이에요.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1840년도에 파리 몽마르트 지역의 예술가들이나 백수들, 할 거 없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회 규범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데에서 유래해가지고 우리가 홍대 인디밴드들 좀 보헤미안 같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 막 레이어링하고 하늘하늘하고 막 해져있고 빈티지, 자수, 레이스, 루즈한 실루엣 막 이런 스타일링을 하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여기저기 시선 신경 안 쓰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듯한 되게 자유로운 영혼인 느낌이 들잖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헤미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유래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히피 문화나 변형돼가지고 2000년대에 보헤미안 시크로 계승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브컬처인데 1950년대부터 60년대 영국 런던 중산층 중심으로 등장한 세련되고 패셔너블한 하이문화입니다. 모드족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와는 다른 자기 표현 욕구를 표출했던 집단이에요. 모더니스트의 줄임말로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 취향 이런 데에서 세련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재즈에서도 모던 재즈를 시작으로 R&B, 록을 즐겨 들었고 밤에는 뭐 LP바나 클럽 가가지고 막 유흥을 즐겨버리는 겉에 치장을 많이 하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허영심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수트 하나 만들어서 입는데 이것도 좀 기성세대에 반한 것들로 입고 싶어서 막 다리도 수선하고 어깨도 막 좁게 수선을 해가지고 딱 핏하게 입는 것들을 즐겼고, 그렇게 좀 잘 만든 수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야상을 입고 베스파나 람브레타 이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던 게 지금까지도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패션 브랜드에서 그런 컨셉을 기반으로 컬렉션을 전개하기도 하거든요. 짧은 헤어스타일에 깔끔한 외모, 수트, 좁은 넥타이, 해링턴 자켓이나 피스텔 파카를 항상 구김 없이 다려서 입었고, 첼시 부츠 로퍼, 그리고 또 일부는 닥터마틴 것들도 많이 신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요즘에 야상 입을 때 이렇게 슬랙스에다 매치를 하곤 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내 방식대로 재해석한 모드적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인세인 게러지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 모드적 컨셉으로 블랙크롬이랑 옷도 내놓기도 했고, 내가 모드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20대 중반에 이 모드적 자료를 찾아보면서 세대를 넘어서 막 교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그냥 순정 그대로 타는 게 아니라 거기다 거울, 깃발, 헤드라이트 막 여러 개 꽂아가지고 막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모드족이랑 대립하는 또 하이문화 서브컬처도 있었거든요. 라커스라고. 모드족은 약간 서울 깍쟁이 꾸민 듯한 느낌이라면 라커스는 졸라 거칠고 터프하고 남자다운 느낌이 강합니다. 스타일도 가죽 자켓에 청바지, 엔지니어 부츠에 포마드 머리 싹 깔끔하게 넘겨버린 그런 묵직한 남자들 있지. 그런 스타일이 라커즈의 상징이었고, 이 모드족들이 베스파, 람브레타 이런 스쿠터 기종이었다면 여기는 영국 네이키드 바이크, 음악도 로큰롤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약간 좀 대립되는 집단이야. 오토바이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카페 레이서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누워서 타는 바이크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튜닝을 해서도 많이 타고, 근데 그 카페 레이서의 명칭이 라커즈가 카페에서 카페까지 대결을 해버리고 친구들이랑 카페에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쫙 운전해가지고 저쪽 카페에서 만나서 또 커피 한잔하고 막 이런 문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된 단어가 카페 레이서예요. 되게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은 1964년 브라이튼 해변에서 모드족이랑 라커즈랑 맞짱 떴거든. 집단 패싸움을 갈겨버렸거든. 일단 모드족이 이기긴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 하이문화 간의 대충돌, 전투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도로에서 좀 기종이 다른 바이커들이 약간 뭔가 세력 아닌 세력으로 뭉쳐서 서로를 막 헐뜯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때에는 커뮤니티에서 스타일을 배운다라기보다는 이런 하위 문화를 접하고 디깅을 하고 찾아가면서 와 졸라 멋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멋있지? 이러면서 막 옷을 처음에 따라 입기 시작하다가 내 스타일이 나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됐었거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런 열정이 남아있다면 하루 종일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도 정말 재밌어요. 모드족이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강세였다면 1960년대에 등장한 게 이제 스킨헤드. 이것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 빡빡 민 애들 있잖아. 좀 괴팍하고 임팩트 있는 충격적인 실루엣 비주얼을 보여주는 딱 이런 스타일이거든. 1960년대 영국 노동계층이 입던 초기 스트릿 스타일로 멜빵 바지에다 롤업진하고 짧은 머리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게 부자들이 입는 그냥 일반적인 정장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멋을 추구하는 거거든. 깅엄 셔츠, 닥터 마틴 폴로 셔츠, 리바이스 청바지 501, 스웨이드 해링턴 자켓 등 좀 파격적인 실루엣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패션과 음악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세대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좀 순하게 생긴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좀 세게 생긴 사람들이 의외로 좀 열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잖아. 얘네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드족들이 조금 더 괴팍하고 이 스킨헤드 파격적인 실루엣을 보여주는 이들이 비주얼에 비해 괴팍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막 DIY 해가지고 자수 같은 거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 이런 데다 박아버리고 막 이렇게 자체적으로 꾸며서 입었었거든요. 그리고 스킨헤드 안에서 인종, 계급, 정치로 끊임없는 내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기도 하다가 이후에는 약간 그 정치적인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극우, 반파시스트로 분화했는데 지금 후대에도 여전히 이어져 오면서 이 스킨헤드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죠.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히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평화, 사랑, 피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쟁에 반대하고 자연주의, 자유연애를 존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로 현대에는 이제 친환경, 비건, 요가 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고기, 화학 조미료를 멀리하고 자급자족해가지고 케일, 견과류, 유기농 곡물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신발도 없이 잔디에 누워가지고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기타를 치면서 그 머리 장발이고 이게 딱 이제 히피의 전형적인 이미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폭력적인 성향은 당연히 없었고 비진 목걸이 헤어밴드 얼굴에 막 무지개를 그려가면서 거리 행진이랑 평화 시위 정도를 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집단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맨 앞에 얘기했던 보헤미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거든요. 히피 스타일 지금도 보면 멋있는 거 너무 많아. 타이다이, 막 수공예, 프린지, 플로럴 패턴 자연 친화적이고 예술가적인 분위기가 풍겨서 자유롭게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보헤미안 같다, 히피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음은 동양에도 이제 일본 보소조쿠라는 하위 문화가 있었거든. 다른 말로 하면 폭주족인데 1960년대 전쟁 후에 일본에 전직 군인과 불량배들이 모여서 만든 오토바이 갱 집단이에요. 일명 보소조쿠. 이 하위 문화는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70년대 들어서는 폭주족으로 이제 변화했거든요. 디지몬 찌나 하면서 이제 폭주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본의 폭주족들 딱 그런 이미지예요. 막 한자를 교복에다 자수로 수놓은다던가 술 담배는 기본이고 아지트에서 이제 작당 모의를 하는 것들, 헤어는 막 과장된 리젠트 컷으로 조져버리고 옷은 막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버리는 거야. 뭔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아까 전에 영국이나 미국의 하위 문화보다 더 잘 그려지는 게 일본이 이 시대 배경을 기반으로 영화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발행하고 그것들을 이제 접했을 확률이 높지. 만화책으로는 7, 80년대 배경으로 한 상남인조가 대표적이고 뭔가 일본의 전직 군인들이 같이 합세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분기, 서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깍듯했다고 해요. 근데 이 폭주족은 이제 밤에 만나서 막 도로를 누비면서 하는 거고, 그럼 낮에는 뭐 했냐? 바이크 정비, 건설 현장,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바이크를 자기가 일부러 개조하고 튜닝하면서 밤에는 이제 경찰들과 대치하면서 도로를 막 누벼버리고 반사회적인 태도로 가득한 서브컬처라서 폭력적이다. 반항기가 선을 넘었다. 건달처럼 파벌 싸움, 라이벌들과 대치하기도 하면서 도로가 지네 집 안방인 양 스스로 막 거리를 지키는 자들이라 생각을 하면서 깃발이나 헬멧이나 점퍼 같은 것들로 팀을 식별했거든요. 이 보소조크 서브컬처가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고가워요. 문제아들이야. 또 이게 8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불량서클, 청소년 문화 그렇게 이제 계속 계승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남자들이 재미있게 봤다던 이제 크로우즈 제로 같은 영화 같은 게 있지. 거기 재미있는 인물들 많이 나오잖아. 사실 기반으로 조금 과장되게 해서 나온 경우가 많아서 킬링타임으로 보기에는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런 하위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1970년대 들어서서는 펑크족이 등장합니다. 1970년대 영국과 미국의 경제 불황, 정치 불신에 대한 반항으로 시작한 서브컬처로 얘네도 역시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느낌의 불량서클이에요. 지금 보소조크랑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 연결고리는 없거든요. 펑크족들은 골목길에 막 밴드 포스터 붙이고 버려져 있는 신발도 쿨하게 신어버리고 튜닝도 안 되어 있고 막 줄 끊어져 있는 기타를 막 쳐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촌나게
굉장히 가난하지만 내가 낸데 어쩔 건데 이 스타일이야.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생존과 분노, 싸움, 충격적, 파괴적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스타일도 막 찢어진 청바지, 가죽 자켓, 체인, 모이칸 헤어 이런 것들을 공격적 성향을 띠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편이었고 자켓에 스터드를 박는다던가 내 안에 있는 폭력적인 거를 옷에다 갖다 붙여놓은 느낌? 모드족이랑 스킨헤드도 음악을 좋아하긴 했는데 뭐 음악을 들으면서 댄스를 추는 정도라고 한다면 펑크족들은 그냥 이거를 폭발시켜버리는 느낌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섹스피스톨즈, 더 클래시 같은 밴드들이 영국의 펑크를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 모순적이게도 그들은 돈이 많잖아. 이 펑크족들은 돈이 없는데. 근데 또 이들 때문에 이 펑크족들이 영향이 확대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펑크 본연의 정신과 반대되는 존재들이라 배척하고 싶으나 펑크를 알린 존재이기도 해가지고 약간 좀 혼란의 아이러니. 근데 실제로 영국 사회에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금지되는 곡들을 내놓는 악동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펑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밴드가 노브레인, 크라잉넛입니다. 뭐 아주 전설적인 사건도 있잖아. 충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딱 이제 뭔가 부합하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리고 스타일은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옛날 하라주쿠 스타일 가면 이런 펑크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세기말 패션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거리에서 이런 스타일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만약에 이런 트렌드가 온다고 하더라도 락밴드 티셔츠를 입는 정도, 스터드가 박힌 옷들을 입는 정도지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 또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 불황 속에서 또 이제 다른 하위 문화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기성세대에 반하면서 야 어른들은 뭐하냐 정치 안 하냐 이러면서 이제 막 쉐이키 하면서, 저는 사실 이런 다양한 하위 문화가 나왔으면 좋겠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1980년대 들어서 이제 힙합,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거의 힙합이 주름 잡았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이는 미국 브롱크스 흑인 및 라틴계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하위 문화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마디로 바나나입니다. 학업보다는 랩, DJ, 비보잉, 그래피티, 비트박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어찌 보면 불량스러울 수 있는 스타일인 스냅백, 금목걸이, 팀버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또 루즈핏으로 빼가지고 헐랭한 실루엣을 즐겨 입었어요. 몸으로 자신들을 표현했고 이후 전 세계로 퍼져서 이제 직업이 됐잖아. 하나의 직업이. 정말 지금 시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하위 문화죠. 이 힙합이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스케이터 문화랑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면서 현대 스트릿 문화의 근간이 됐습니다. 힙합이랑 스케이트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힙합은 아프리카계 라틴계 중심이라면 이 스케이터는 백인 중산층이에요. 처음에는 문화, 인종, 지역까지 다 달라가지고 서로 융화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두 문화 모두 기성세대에 반하고 거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반체제 성향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융화가 된 게 현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리 기반으로 시작된 스케이트 브랜드들이 명품 브랜드랑 콜라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 정말 스트릿 밴드가 전 패션 장르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엄마 아빠 세대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서브컬처가 있었어요. 삐삐족, 락커, 디스코. 우리가 가끔 인스타에서 세기말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막 거리 지나다니면서 인터뷰한 거라든지 사진 같은 것들 보잖아. 정말 스타일리시하지 않아요? 레트로스럽고. 그 시절만의 감성, 유흥, 스타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막 서로의 락밴드 티셔츠를 자랑하고 수업 끝나자마자 화장하고 머리 만지고 막 디스코 클럽 가가지고 막 쉐이키 해버리고, 삐삐족은 지금 우리가 DM 주고 받듯이 전화 가서 전화한 다음에 쉐이키 어디로 나와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삐삐가 현대 문물, 혁신적인 기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좀 스마트한 남자로 보였던 거지. 영국이나 미국에 펑크족들이 있었듯이 우리도 이제 락커족, 가죽 자켓 청바지에다가 락밴드 티셔츠 입고 명동이나 신촌 뒷골목에서 막 이제 음악 즐기면서 야 music is my life 쉐이키야 막 이러면서, 또 디스코족들은 글리터 셔츠에다가 와이드 팬츠 입고 헤어랑 화장 꾸밀 수 있을 정도로 다 꾸민 다음에 을지로 이태원 압구정에 가서 교류를 했습니다. 삐삐족들은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통큰 바지, 크롭티, 쫄쫄이 셔츠 같은 것들을 입고 쉐이키야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거지. 그냥 거리를 누빈 거야. 헤맨 거야. 다른 나라 하위 문화에 비하면 순수 결정체 그 자체고, 이후에도 뭐 영국의 브리팝, 일본의 하라주쿠 스트릿, 독일 베를린 중심의 테크노 등 글로벌 교류랑 디지털 발전이 더해져서 다양한 하위 문화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중에서 여러분의 원픽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하위 문화를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야.